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에르메스 작가상에 빛나는 그리고 또 체리장이라는 캐릭터로도 잘 알려진 작가 류성실 작가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했죠? 한의학, 셀프러브 에르메스. 그리고 신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류성실 작가님을 요청하신 분들 좀 있었어요. 디스코드에 몇 분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체리장을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유성실이 아니고 체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유성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체리장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죠. 어디 가셨나요, 그분은? 뭐 미국 가셨겠죠. 미국. 그분 미국 어디 쪽 거주하세요? 아, 관용적인 표현. 그 삼촌이 미국 갔다. 검정 고무신 스타일. 네.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네. 영. Come in, bro. 진짜 시작하시죠 이제. 네,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Don't make sound, bro. We started shooting. 안녕하세요. Yeah, stay behind the curtain, bro.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이성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성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지 마. 수상 전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에르메스를 네. 에르메스는 알고 있는데. 그니까요. 그거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아, 그거부터 시작하나요? 진짜 큰일 났다. 야,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서는 바로 띄워주시네. 2021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의 개인전을 진행했다. 네, 요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럼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작 세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진짜 세 번째인가요? 리얼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아유, 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2018년에 작업을 이제 말하자면 데뷔를 해서 이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상을 덜컥 받았는데 사실 저 에르메스 미술상이 그 미드커리어에 계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상인데 좀 그 당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좀 그런 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조금 더 뭐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상금 있나요? 네. 상금. 얼마요? 상금. 오? 설마 최종 선정자에게는 상패와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패는 그러면 에르메스에서 만든 상패겠네요. 네. 오, 그래서 그러면은 꽤 가치가 명품도 있는 같이 혹시 좀 합창 이런 거 따라오나요? 있나요? 벌킨백 이런 거 안 주나요? 그거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가방 같은 걸 주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냥 그러고 말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상도 상이고 뭐 다 좋지만 일단은 그 이듬해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큰 의미였고. 그래서 그 상금은 또 상금이고 전시를 열 때 또 필요한 그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했었죠. 그래도 에르메스 굉장히 잘 골랐네요. 수상. 최근에 또 뭐 에르메스에서 뭐 하셨잖아요. 네. 에르메스 되게 좋아하잖아 너. 네?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되게 막 달랐다며. 그거 다르죠. 제가 에르메스에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 어떤 이벤트인데 포스터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르메스를 많이 사시는 고객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 행사인데, 서울에서. 네, 거기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브랜드들은 어쨌든 이름은 브랜드인데 약간 그냥 무슨 브랜드의 한국 지점, 무슨 브랜드의 아하. 일본 지점 이런 느낌인데 에르메스는 그런 게 없는 느낌이었어.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다 본사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리허설 이런 것도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스톨레이션이 안에 그거를 아예 무슨 다른 행성처럼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뭔가 그냥 여기서 무슨 브랜드의 한국 지점에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를 뽑아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본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퀄리티가 제가 본 적이 없는 퀄리티였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몇십억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다른 행성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그거를 한 100명인가 500명인가만 온 행사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포스터도 없어. 컨텐츠를 뽑았나요 그걸로? 콘텐츠도 없죠. 아 그리고 행사 목적은 그냥 에르메스의 어떠한 패턴의 30주년을 행사하는 자리야. 그래서 막 뭐 신제품 발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웩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역시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나도 에르메스의 위험을 느낀 게 그 방콕에서 놀 때였는데 그 아이콘 시암 꼭대기에 그 전시장이 있어. 네. 근데 거기에 에르메스 무슨 전시를 했는데 실제 그 에르메스 뭐 버킨백 이런 걸 만드는 그 장인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하나 스테이션을 하면서 막 우리 스크린 프린팅을 이렇게 하고 근데 다 막 프랑스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막 초청 이런 게 아니라 본사에서 다 그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프로세스를 하나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엄청 진심이다? 뭐 제대로 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최근에 라떼 아트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화가 무슨 이렇게 네. 일단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사실상 약간 백수 상태인데 한 2달째 백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눈치도 보이고 하니 이제 집안일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운영을 하는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일손을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티는 티백 넣어서 그냥 뜨거운 물 담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대추차, 무슨 차 약간 조금씩 이제 그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다가 아메리카노고 다음이 이제 라떼거든요. 근데 라떼를 제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막 우유도 좀 스티밍 해야 되고. 아시네요? 근데 제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못 하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이 라떼 아트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저만 그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 이제 불 다 꺼지면은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카페에 라떼 아트를 또 존나 시도를 해요. 네.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생각보다. 않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커피 위에다가 그 스팀친 우유 거품을 얹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우유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맞아요. 그게 다 기술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여튼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브런치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작업물들을 봤습니다. 저는. 라떼 아트 작업.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그 하트를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다들 네. 이렇게 쉽게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라떼 아트 하는 영상 보면은 그냥 쭉 한 다음에 네. 쓱 내리면 하트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자세도 다 정해져 있고, 아. 네, 뭔가 이렇게 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 이렇게 자세를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우유를 따르는 그 컵과 이제 손님상에 내야 되는 그 컵과 이게 또 어떤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고 하여튼 되게 좀 맥주 따르는 것처럼 살짝 그 각도가 중요한 뭐 그런 게 있나요? 하여튼 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즘 그게 기본기가 되는 게 결국에 우유 스팀을 치는 거래요. 근데 또 스팀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면 망하는 거고 이제 그 실키한 거품이 생기는 게 관건인데 밤마다 그걸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입니다. 근데 스팀을 쳐놓은 그 우유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일 우유를 한 병씩 먹게 되는 거예요. 아주 스팀을 친 우유라는 게 뭐예요? 그냥 조금 대운? 네, 대운 그리고 그 안에 좀
거품은? 기포가 들어간 살짝 거품이 있는 우유. 그럼 그게 이제 카페 라떼 아트 할 때 재료인 거죠. 그럼 그걸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유를? 그렇게는 안 되나요? 아, 좀 많이 있어야 뭔가 좀 거품이 나고 이런 게 있나? 용량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우유는 왜 안 좋아하세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유 좋아하세요? 저는 뭐 저희 호 선생님이 손을 드셨고 저는 뭐 시리얼에 먹는 정도? 근데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많지. 그런가요? 많지. 우유 그냥 벌컥벌컥 마시. 나도 어렸을 때 우유 막 좋아했어. 그냥 네. 마시는 거 자체가. 혹시 두 분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오셨죠?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한 거 있었는데 그때 막 우유 배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막 제티 타서 마시고 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초등학교 6년을 한국에서 마쳤으니까 그럼 6년 내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기껍게 못 먹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약간- 그 동양인 중에 유당 불내증 확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우유를 먹어야 하나요? 저 학교 다닐 땐 거의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글쎄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그 우유급식에 돈을 매달 내셨어요. 근데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프로파간다인가요? 예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낭설 아닌가요? 낭설인가요? 한번 찾아주시죠. 우유 먹으면 키 크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저의 고찰은 네네. 그 우유가 그 파스테르, 서울 네, 우유 네, 네. 요런 그 네임드랍. 네.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우리나라 우유 시장을 이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파간다다. 어렸을 때 이 학교들이랑 뭔가 어떠한 영양이라는 그런 이런 좀 면목하에 이거를 이제 배급을 한 거죠. 그럼 야 세일즈를 생각을 해봐.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에 뭐 엄청나죠. 한 몇천 명이 뭐 대한민국에 뭐 100만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애들한테 우유를 다 배급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쵸. 엄청난 그거는 그룹이죠. 완전 대박인 거지. 우유와 키의 상징성은 크진 않지만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근데 그 원래 우유라는 게 새끼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우유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새끼가 성인이 되면 사실은 우유를 안 먹는데 인간이 제가 그 유일하게 그런 그 유아기를 지났는데도 우유를 먹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사실상 뭔가 조금 이피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유제품을 안 드십니다. 준호님은. 네. 그리고 고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머리를 계란 노른자로 감아요. 저 요즘 바뀌었어요. 에? 뭐로 바꿨어요? 요즘 바뀌었어요. 배신했어? 예. 그러면? 계란 노른자는 이제 조금 디칭을 했고 네. 그 부모님이 그 터키에서 사다 주신 무슨 월계수 비누 같은 게 있더라고. 월계수 비누. 월계수 비누. 그래서 그거를 나도 이제 12월 31일에 부모님 이제 본가에 가서 잤단 말이야. 네. 근데 머리가 계속 떡이져가지고 오늘 이제 샴푸를 해야겠다라고. 시장 가서 계란을 샴푸를 이제 써야겠다. 뭔가 머리를 좀 감아야겠. 그러니까 그 계란 말고 좀 새로 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맞아서 이제 프레시 스타트를 하려고 그 비누를 했는데 좋은 거야. 되게 근데 막 샴푸처럼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낫던데? 월계수 비누. 월계수 비누를 요즘. 근데 혹시 계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그 단백질과 네. 저희가 그런 샴푸에 들어가는 케라틴, 뭐 비타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초적으로 계란 노른자에 있는 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샴푸를 안 좋아하거나 이런 자연적인 대안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네. 계란 노른자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그때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하는. 네. 민망하긴 하지만 예. 욕조에게 홀더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계란. 우와. 네. 계란 껍질도 있고. 근데 이거 쾌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깍 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흰자를 이렇게 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걷어낸 다음에 노른자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터트린 다음에 왜냐면 이걸 안 터트리면은 여기 위에서 그냥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낭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터트려서 좀 이렇게. 그럼 그 흰자는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또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막혔나?
좀 막혀 있긴 하던데. 그게 아무래도 좀 점액질이다 보니까 막힐 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한번 집주인분이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막힌 거, 왜 막혔는지 알아. 그 코코넛 그 오일로 막 오일 풀링 같은 거 하다가 네. 그거를 이제 오일 풀링 하면은 절대 그 배수구에 뱉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렇군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배수가 아예 막혀. 그니까요. 그만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서 일부러 이제 다른 데다가 뱉었단 말이야. 막 잔디 같은 데다가. 근데 한 번 내가 처음 할 때 그걸 하고 입을 그래도 헹궈야 되잖아. 그래서 입을 헹궜는데 그 남은 코코넛 오일이 그걸 막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조금. 그래서 뚫었어요? 아니요. 그냥 오. 물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세면대에서 이제 약간 보통 물 틀어놓고 이빨 레벨링을. 닦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네요. 왜냐면 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레벨링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제품 대신에 코코넛 우유 많이 먹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네요. 네. 그 한의학을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체질 관련해서 체질 아시나요? 체질. 네. 아니 제가 친구가 최근에 이제 좀 오래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오. 네, 그 친구가 작년 초에 한의원에 갔대요. 근데 한의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3개월 정도 그분이 처방해주신 약을 먹으면 이게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거 받았던 것들 그게 있다면 그 독소를 다 빼내야 하기 때문에 맞죠. 3개월 이상 더 처방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두세 달 먹고 많이 호전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비싸서 더는 못하고 좀 그 현상 유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게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의원 대신에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씀은 또 다르대요. 아, 이거는 그쵸. 체질이 아니고 유전자적인 문제다. 이걸 어떻게 체질로 설명할 수 있냐고, 뭐 개선 못 한다. 하면서 이제 또 뭐 스테로이드성 뭔가를 또 처방을 해 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두 분을 같이 앉혀놓고 이제 누가 내 친구를 먼저 낫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고 생각하십니까? 싶다. 한의학 대표로서 저는 확실한 그 답이 있죠. 뭔가요? 이건 한의학을 가야죠. 왜요? 왜냐면은 그 의학을, 그러니까 양방을 계속해서 이제 택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계속해서 페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줬는데 일시적으로만 나아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계속 더 생기는 방향으로 계속 갔는데, 확실히 그 체질 개선이 안 된다. 요거에서 나는 이제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 양방에. 그러니까 이 개인의 어떠한 room for improvement를 아예 배제를 시키고, 유전자니까. 이거는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는 파워레스고 내가 약을 주는 것만이 너의 유일한 답이야라는 방향으로 보이거든. 근데 그거가 이제 좀 동의가 안 되는 방향인 거죠. 왜냐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 네, 특히 이제 피부병이나 이런 비염류 이런 거는 밀가루나 그런 것만 끊어도 상당한 호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이게 영양을 사실 음식 먹고 이런 게 개선의 그냥 네. 모든 건강의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코감기를 걸렸었어요. 네. 근데 그게 3주 동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럼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코감기가 3주 동안 안 나요라고 검색을 하니까 네.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만성 비염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잖아요. 만성 비염. 호흡이 저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3일 전인가 병원에 갔어요. 아, 최근의 일이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슨 병원에 가시죠? 이비인후과? 그 조앤필 이비인후과 같습니다. 공동역에 위치해 있는. 네임드랍까지. 네네. 근데 거기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왔냐라고 하셔가지고 3주째 이제 코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만성 비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무서워서 왔다라고 하더니 그 약간 현미경 같은 걸로 코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의성님은 이미 심각한 만성 비염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콧구멍 안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그냥 그 월이 거의 닫혀 있는 거야. 통로가 안 나와 있고 모세의 기적 전 헐.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농증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의성님은 어렸을 때부터 비염 환자였을 거다. 왜냐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면역력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에 걸렸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사시사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염이었던 겁니다. 알러지성 비염. 아하. 그래서 그 알러지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네. 그 글루텐 알러지 글루텐이 확률이 밀가루죠? 굉장히 높아요. 밀가루 알러지다.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면 나도 이거를 봤는데 그 호주의 닥터 바바라 오닐이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네. 근데 그분이 그 관상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바바라 오닐. 네. 호주의 어떠한 박사님이신 것 같네요. Can you search it in English maybe? 예. 이거는 오 이분이셔. 신용 간다. 뭔가 대지의 정령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분이 그런 그 자연적인 레메디 같은 것들을 근데 딱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는 이거는- 분인데 네. 사실 쇼츠로만 컨슘을 해가지고 잘은 몰라요 저도. 근데 네네네. 이분이 하는 말이 오일 풀링도 이분한테서 배웠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비염 같은 거 네네네. 사람들이 다 뭐 해가지고 뭐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글루텐 알러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비염이 이게 뭔가 알러지가 이게 뭔가 소화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염증들이 인플레메이션 같은 것들이 그냥 여기에 머무는 거야. 코 쪽에. 그렇다 보니까 뭐 그게 뭐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로 이제 모이면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비염이다 하면서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는 또 비염하면 막 그 무조건 수술로 간다고. 비중격 수술이 있습니다. 코를 다시 이제 막 그냥 인위적으로 뚫어버리는 그냥 네. 말도 안 되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면 개선이 되나요? 일시적으로는 돼요. 근데 아하. 이게 또 약간 다른 게 이제 근데 실제로 물론 밀가루 알러지로 알러지성 비염이 오는 사람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 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적죠. 사실은 이제 알러지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의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런 염증에 사실 염증을 그러니까 염증이 이게 발생을 안 시키게 하는 게 1번인 거거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염증이라는 게 뭐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떠한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뭐 그런 독성 같은 것들을 남는 게 그렇게 염증으로 남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네. 그래서 글루텐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면도 못 먹나요? 팟타이는 가능합니다. 팟타이? 네, 쌀국수는 쌀. 네, 쌀면은 가능해요. 어떻게 근데 좀 식습관은 어떠세요? 저요? 뭐 건강하게 드시는 편인가요? 엉망으로 살죠. 그래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몸을 살피면서 사는 삶, 저 올해 다짐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네. 다짐. 나를 건강하게 살피며 살기. 네. 나를 살핀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내가 뭘로 샴푸를 하는지 모르고 뭘 입는지 모르고 사는 삶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돌이켜 대다수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오일 풀링도 하시고 저는 이렇게 계란 노른자로 머리를 감을 정도로 저를 돌이켜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 뭐 식습관 뭐 엉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1월 오늘이 9일인가? 예. 1월 9일이기 때문에 음. 뭐 이제 시작한 지가 그럼 이제 9일 정도 되셨겠네요. 올해의 목표니까. 아닌가요? 네. 뭐 사실 근데 설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맞아. 근데 나도 그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가서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굉장히 특이하신 할머니였어. 그분도 막 태양인이라고 하셔가지고 한의학 이런 거 이렇게 관심 많으시고 좀 얼터니티브한 되게 특이하신 할머니셨어. 근데 네. 그분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이걸 뭘 먹고 이게 나의 육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하시는 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고등어를 먹으면 눈곱이 껴서 고등어를 안 먹는다. 백?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지금 몸의 상황과 이런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다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내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들을 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 고기 뭐 이런 거 끊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을 그냥 본인이 개발해서 안 거지. 뭔가 한의원에 가서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그래서 나도 뭐 특히 이제 아침 같은 거에 뭐 탄수화물을 먹거나 아니면 뭐 당류가 높은 거, 좀 그런 정제당 같은 거 있잖아. 흰설탕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먹으면은 급 피곤해지고 그리고 내가 담배를 끊은 게 그 담배가
그 무슨 도파민 뭐 이런 그 수치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뭐 다양하게 뭐 어떠한 행동들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담배 하나 폈을 때 도파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근데 쾌감 자체는 비교가 안 되긴 하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뭐 몰라. 그 육체적으로는 그렇대.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거 정신적으로는 팩트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저는 약간 의심이 되네요. 이거는. 혹시 그 커피도 비슷한 맥락에서 끊으신 건가요? 그렇죠. 커피 그러니까 도파민보다는 저한테 너무 안 맞고 카페인이. 예, 카페인이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네. 커피 빈 자체가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음. 한의원에서 네. 흡연하면 니코틴이 약 7초 안에 뇌에 도달하여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 분비를 그 도파민 차트 같은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그거 뭐 도파민 차트 이거 믿을만 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 친구한테 들은 스탯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정확히 사실은 오르가즘과 담배 피는 거에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도 이게 비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도파민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팩트고 그건 맞지. 그리고 이 담배를 피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 음, 뭔 줄 알아? 담배 피고 나면 되게 막 이렇게 처지는 거. 오케이.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스파이크니까 도파민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도파민 스파이크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피곤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최근에 약간 끊으신 거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건 이제 안 해야지 이런 거. 끊겠다고 다짐한 건 있어요. 뭔가 있나요? 새벽 4시에 자기. 네. 그래서 이제는 자정에 자자라고 12시. 이제 결심을 했고 네.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오늘 일어나기는 이제 9시 일어났는데 어제 수면은 잠은 한 새벽 3시? 새벽 3시. 그럼 보통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 이제 건강한 수면 시간이 밤 10시 이러잖아요. 네, 밤 그렇다고 하죠. 10시 이후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들도 다 자고 가게들도 문 닫았고 이러니까 그럼 보통 새벽 3시까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근데 네.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저요? 한 3시? 그쵸? 네. 뭘 하세요? 폰이요. 저도 핸드폰 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핸드폰도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저는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작업. 그때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작업의 연장에서 뭐 메일을 써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밤 시간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낮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낮에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해를 뭔가 받고 하는 게 더 창의력도 생기는 것 같고 왠지. 창의력? 동의하시나요? 창의력이라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해를 못 볼 때 사람이 진짜 우울해질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거를 피폐해져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한 석 달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 레지던시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상황들이 겹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 해야 될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마치질 못하고 왔고 그래서 이제 좀 사후적인 것들을 다 뉴욕에 와서 같이 해결을 했어야 됐던 게 있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랑 뉴욕 시간을 맞춰서 좀 살았어야 됐던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깨 있거나 혹은 아예 미국 시간으로 낮 시간엔 잠을 자거나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크리티컬했던 거는 제가 살았던 그 집이 반지하였어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타지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어떤 원인을 쫓아가 보면은 결국에 제가 제때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못 짓고 온 좀 저의 문제도 저의 과실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죽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햇빛 중요하다. 맞아요. 그 제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Do you have the photo? Chinese 그 중국 입시 미술 시험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일단 보실까요? 이렇게 약간 한국 입시 미술처럼 똑같은 그림 여러 개 그려놓고 이렇게 쫙 펼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보고 뭔가 사진 없나요? 오케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뭔가 이거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에 생각을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 저의 입장 그리고 학생의 입장, 선생의 입장이 동시에 생각이 나가지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와. 이거는 태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똑같은 거를 뭐 저게 다 그리는 거겠죠? 근데 이게 한국도 비슷하더라고요. Can you search 한국 입시 미술 좀 쳐줄래요? 네, 좀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건 네. 진짜 장관이네요. 그 뭔가 그냥 똑같은 그림들을 쫙 깔아놓고 그 심사하시는 분이 막대기 같은 걸로 괜찮은 건 이렇게 밀어넣고 저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국입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저거 보세요. 저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쭉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주제랑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건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러운 점을 우려하는 바인데 예. 제 누나는 뉴욕에 있는 미대 나왔거든요. 근데 누나가 그 시험을 보러 갈 때 제가 같이 갔어요. 근데 뉴욕 아트 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개인 포트폴리오를. 근데 그거를 뭐 규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누나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그냥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치. 이거는 뭔가 조금 더 그림 뭐 저런 그림 뭐라고 하죠? 약간 그 색감 보여주는 뭐 수채화 말씀하시는 아니 그 미술 한국 입시 미술 같은 거 보면은 막 메탈릭한 메뚜기 이런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사실 제가 저런 입시를 안 해서 안 하셨다. 저게 이제 디자인과 친구들이 하는 입시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뭐 그런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네. 저걸 이제 통칭하는. 다 저걸 하는 게 아니군요. 예, 저는 저걸 했던 건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의 입시 미술을 했는데 뭐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저렇게 바닥에 깔고 교수님들이 A부터 D까지 나누고 이제 그런 입시를 하기는 했었죠. 예, 근데 뭔가 훨씬 더 테크니컬해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예, 근데 저 여기서 아까 그 라떼 아트랑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그 하트를 기가 막히게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기술이 딸려서 이걸 구현을 못 해내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 있는데요. 막 하트도 있고 막 공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긴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해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이걸 구현하는 데까지 이제 해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입시 미술 제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좀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입시 미술이 사실 좀 즐거웠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의 답인데. 아니 근데 저 제 주변에서 입시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다 입시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테크니컬한 것들을 요하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또 와중에 배워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뭐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좀 큰 틀에서의 어떤 구도 잡는 법들이 나중에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작업을 할 때 좀 적용 가능한 것들도 되게 많고 좀 그 기본기를 닦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저는 얻어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프는 없으신. 이런 선순환도 있었네요. 그치.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사실 저 그 알바를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트폴리오 학원 네. 알바도 제가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 학원이 조금 재밌는 학원이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학생들이 이제 만들게끔 하고 저희는 옆에서 코칭을 해주거나 좀 그 정도가 좀 일반적인 그 포트폴리오 학원의 포맷인데 조금 여기는 그 선생님들이 더 많았어요, 수가 학생보다. 그럼 학비가 굉장히 비쌌겠네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알바 시급은 좀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 이게 포트폴리오 입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 그 입시를 통해서도 좀 전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게,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표현하는 방법을 또 훈련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훈련의 결이 다르다라는 인상이었어요, 저는. 약간 한국 네, 같은 경우는 네. 테크닉적인 거는 너가 알아서 오면은 자기 표현하는 거를 가르쳐 줄 게고 에, 그러면 포트폴리오적인 입시는 조금 반대 방향일까요, 오히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대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너가 이제 상상하는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떠한 테크닉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거를 중점으로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실현화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점인 것 같고, 외국에서는 뭔가 그런 테크닉을 기반으로 그레이딩을 한다기보다 나의 아이디어와 그런 그런 거를 기반으로 사람을 뽑는다. 이런 그런 거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테크닉을 보는 이유가 학교에선 테크닉을 안 가르치나요, 그러면? 뭐 아예 안 가르치진 않겠지만 좀 덜 가르치나? 미국 미대요?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 미대요? 왜냐면 이미 그 테크닉적으로 엄청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으니까 그냥 그 이제는 오케이 너 이제 그러니까 뭐 손발 움직일 줄은 아니까 사고를 뭔가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르치나요? 제가 아. 학부 때는 막 스킬을 가르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네. 알아서들 다 배웠을 거라고 음, 이제 믿고. 어떤 걸 가르쳐요? 생각을 잘 뭐 저- 예술인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나요? 네, 그 예술인 되는 법. 네. 예,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겠죠. 오. 이제 미술 인력 양성이 이제 서울대 미대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러게요. 저 뭐 했지? 나 뭐 했지? 그냥 철학 인상 이런 걸 많이 배우나? 네? 철학 아니면은 그 오히려 좀 인문학적인 걸 많이 배우나요? 인문학은 이제 핵심 교양이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수업이고, 근데 그걸 이제 조속과나 미대 안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인문대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뭐 그러했을 거고, 그래도 전공 수업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전 조속과였으니까 소조, 석조, 목조, 금속조. 그러니까 돌 깎고 나무 깎고 용접도 하고 혹은 네. 뭐 이렇게 철판 두들겨서 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흙으로 뭐 인체를 만들거나 혹은 인체가 아닌 다른 걸 만들거나 이제 그런 수업들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 기술적인 걸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네가 이걸 왜 만들고 싶은지 거기에 더 포커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 좀 그것들을 이제 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시각화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언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또 요것도 궁금했던 게 저는 음악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음악은 대중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노래를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제 사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저는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화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어쨌든 모든 예술가가 그렇듯이 나의 조금 거의 담아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게끔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나의 모든 걸 쏟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가 뭔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콜렉터나 그런 누가 그냥 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누가 사가가지고 그냥 뭐 거실벽에 붙여둘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다른 저 같으면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 앨범을 만들면은 다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스포티파이에도 올리고 애플 뮤직도 올리고. 근데 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독점적으로 내가 탈게 이러고 사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틀어놓는 거야. 그러면 약간 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는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작품을 팔아서 이제 개인 소장자한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전시가 뭐 어떤 박물관에서 전시를 여는데 이 작업을 이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소장자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소장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미술관에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이 전시가 되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어서 예, 둘 다 뭔가 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럼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NF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지금 뭔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NFT 뭐 웨이브 타야 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아, 저 요즘- 준호 씨한테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 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NFT를요? 아니 왜냐면은 금융 쪽에 막연하게 그냥 금융 쪽에 오래 예. 계셨으니까 음. 더 좀 이해도가 높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저의 인상은 NFT에 대한 인상은 많이 변질이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그 이제 가면 갈수록 되게 이거를 어떠한 좀 머니메이킹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 처음 시작이 나왔을 때는 거대한 미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거를 디지털화하고 어떠한 미술에 대한 그런 오너십이나 소장에 대한 새로운 영역 요런 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어떠한 기존의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뭔가 사람들이 이 뭔가 미술에 대한 그런 그 바가 계속 낮아지면서 뭔가 이 퀄리티가 계속 흐려진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기업들이 이거를 뭔가 뭐 NFT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뭔가 시딩을 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돈을 확 모은 다음에 이거를 뭔가 어떠한 안 좋은 예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막 볼데이 얏 클럽인가 뭐 그런 되게 큰 NFT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뭐 실리콘밸리에서 막 뭐 소프트뱅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뭐 하나의 프로필 픽처를 갖고 있으면은 되게 무슨 어떠한 자기네만의 익스클루시브한 프레드 어떠한 조인을 한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처음 시작과 계속 이게 미션이 계속 변질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돈을 여기 A에서 B로 옮기고 어떠한 어떠한 심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프로파일 픽처로 넘어가는 게 되게 큰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NFT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기술력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 세계 AR 월드가 아니고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뭔가 그런 식으로 좀 투기라든지 약간 좀 스웨깅의 영역으로 쓰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NFT의 진면목은 30년 뒤에 나옵니다. 아, 혹은 20년 뒤에 나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다들 NFT 하니까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나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초기에. 네. 근데 일단은 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품이 뭐예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시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거? 그쵸. 뭐 네. 그거를 배포하는 데서 민팅인가? 민팅 네, 맞아. 민팅. 민팅. 그거를 그냥 배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한데 이제 그만큼의 좀 대형 프로젝트에 제가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투신할 만큼의 자신감이 없기도 했고 예, 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자꾸. 근데 이제 반면에 좀 그런 것들은 잘 되지 않았어요? 뭐 그 게임이나 혹은 뭐 운동 선수들 NFT 그런 것들은 조금 흥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되게 크긴 했죠. 왜냐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실용성과 그거를 연결짓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래서 사실 뭐 할 건데 근데 이거를 뭔가 어떠한 게임이나 뭐 다른 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면은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시나요? 많이 읽으시죠? 올해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단어 선택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를 많이 뭔가 뭐 투신한다라든지 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 표현이 굉장히 탐나네요.
저도 좀, 창. 네, 저도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이거 독서에서 온 게 아닌가요? 아 근데 네. 그 4개 국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2.1로 줄었습니다. 네. 네.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네. 네, 저는 한국어에 몰빵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사실 그 비결을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어 이슈 그쵸. 때문에. 힘들죠, 힘들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좀 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생활 영어. 아. 내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 혹은 물건을 받을 때, 음. 아플 때. 네. 근데 서울대시면은 영어 공부 잘해야 되지 않나요? 영어 잘해야 서울대 갈 수 있지 않나요? 지문 수능. 같은 거 읽고 막. 수능 지문 읽는 네. 정도. 근데 그게 뭔가 생활 영어보다 훨씬 더 아득하게 어려운 존에 있던데요? 근데 저도 수능을 친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네, 아득한 게 있어요. 준호 씨 캐나다 국적인 캐나다 시민으로서 수능 영어 지문 읽기 평가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나요? 본 적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수능 뭐 그 문제 뭐 킬러 문항 이런 거 하나 내주세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실패하면은 틀리면 근데 실패할 확률이 꽤 시민권이 시민권을 위험할 박탈 수 트루도가 있는. 시민권을 박탈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도인가요? 20... 한번 맞춰 보시죠, 같이. 네. 한번 몇 년도 걸로 할까요? 최근? 가장 최근? 오케이.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상관없을 것 같아. 네,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럼. 좋아요. 다음 그 위에 지문을 한번 읽을게요. 좀만 다음 반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 한번 읽어주세요.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난시가. We understand that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is both a fiction and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and your children's past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일단 굉장히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떠나서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철학적인데. 어허.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갑자기 환경. 또 여기 아젠다가 들어오기 시작.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sharp division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and has, most importantly, hidden from view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of those of us alive now. 오케이.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smooths the way to divorcing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s in the past and the future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In the climate case, it's not that, blank. it is that the realities are obscured from view by the partitioning of time, and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past and future do not arise naturally. 오케이. 1번. All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and are thus encouraged.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2번. 땡.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이것도 아니에요.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3번.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So it is not. 3번일 수도 있겠네요. 4번. Our ancestors maintain a different frame of time. 5번. We face the facts but they deny our responsibility. It is not that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It is that the realities are obscured from view by the partitioning of time, and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3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단 3번 아니면 네. 5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번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주시죠. In the climate case, it is not that we face the facts,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It is that the realities are obscured from view by the partitioning of time, and so question. 이게 조금 더 뭔가 문맥상 네, 5번인 것 같다. 5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5번일 수도 생각. 있겠네. 그러면 한번 딱 정해주시죠. 저 5번 갈게요. 오케이, 한번 답 보십시다. 성실님은 혹시 저는 그냥 봤어요. 정답 뭐죠? 메가스터디? 설마 정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 34번 정답. 근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 왜 갑자기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나는. 답은 뭡니까? 오답률 80%?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인가요? 정답 5번인가요? 아, 오. 맞추셨네요. 예스! 그럼 이게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은 뺏기지 않았네요. 5번.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또 나의 그런 그 도파민 지금 많이 분비되시는 것 같은데요. 도파민 좀 나오네요. 오르가즘급의 도파민 담배를-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담배가 나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잖아. 3번은 살짝 한번 꼰 거예요. 왜냐면은 나 같은 시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양민들을 위해서. 퓨처 얘기 뭐 좀 하면은 그럴싸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가짜 검머회는 탈락이네요. 뒤에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결국 하려던 컨클루전이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런 도덕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네네. 그런 쪽의 방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5번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는 비영어권 나라에서 시험 중에 한국이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 아니 왜냐면 내가 SAT 영어보다 어려운 것 같아. SAT 영어 실제로 미국에서 하는 SAT 영어보다 어려워요. 하여튼 저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말하자면은 저 작품을 또 관용적인 표현으로 셀링을 하러 간 건데 이런 작업이 관용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고급스러운데요? 하는 진짜 뭐 팔러 갔다는 장사하러 네. 갔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이런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업 좀 봐주세요. 네, 하러 네. 이제 간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체리장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리장 선생이 한국말로 나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0% 번역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뭐 단적인 예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BJ 체리장이잖아요. 근데 이 BJ가 사실 한국 특정적인 표현이라는 걸 제가 되게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트리머나 근데 이제 어떤 그때 좀 외국 분이셨는데 BJ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이거 그 브로드캐스트 자키의 줄임말이래요. 근데 맞아요. 되게 블로우잡의 그쵸, 어떤 그쵸. 줄임말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완전 또 문화 차이가. 예, 좀 BJ 원진 커넥션이 씨도 있구나. 있습니다. 네. BJ들이 많아요. 네. 어떠한 그 그런 거 하고 또 어떠한 영역들에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좀 효도라든지 그런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익숙하게 뭐 그 장유유서라든지 네. 장유유서가 뭐죠? 왜 장유유서 어른들한테 장유유서를 잘 몰라? 해라. 수능 34번 킬러 문항은 알고 장유유서를 모르는 게 말이 돼? 그거는 제가 8등급으로. 좀 노인 공경해야 되는 어떤 문화라든지 네. 또 뭐 그 한국 특유의 왜 그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서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한국 특정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좀 퉁겨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은 받았어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른 세상 얘기니까. 너무나 한국적인 걸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100% 번역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좀 이성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 바밍 타이거도 어떤 한국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하려고 하죠. 예.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의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외국 청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만약에 근데 뭐 사실 음악이니까 그냥 네. 이걸 와서 막 뭐 maybe 인터뷰 이런 데서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도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아 뭐 왜 이거 만들었고 그런 얘기는 많이 없고 그냥 음악은 음악 자체로 사람들이 하긴. 즐기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직관적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예. 그런데 뮤직비디오에서 바밍 타이거가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런 좀 컬러나 그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네. 훨씬 더 동양적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재밌어 한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찝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콜로콜로 뭐 이런 네. 거나 아니면 사실 모든 뮤직비디오가 다 그렇지.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님이랑 뭔가 좀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될까요? 공유해도 될까요? 아, 예. 저 사실 바밍 타이거
아니, 바밍 타이거를 처음 알게 된 계기도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밍 타이거도 소속사가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나요? 그쵸. 약간 협력 관계셨거나. 그쵸, 그쵸. 협력 예, 관계는 있죠. 네. 음.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이나 그러니까 뭐 기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레이블? 예 누가 어떤 주는 기회를 이렇게 받아먹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뭔가 좀 찾아 나서고 이거 왜 저번에 그 이스라 씨도 비슷한 얘기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월간 예. 이스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음. 구독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독자분들한테 글을 네, 했었죠. 그래서 저도 조금 다이렉트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서 더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었고, 음.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맞아, 되게 맞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바밍 타이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고, 음,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예, 그랬었죠. 그래서 뭔가 좀 급진적으로 한국적인 걸 하는 게 뭔가 그런 쾌감이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은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 사실 장르로 따지면 엄청 많잖아요. 뭐 그게 락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힙합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근데 뭔가 그냥 한국적인 거라고 해서 음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사물놀이 패에 그 모자 돌리는 거 뭐지?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약간 일차원적. 뻔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딥하게 근데 SPNSTV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동료 이제 아저씨들한테 피책 하는 거라든지 시위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는 거라든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국적인 게 이게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장 이런 거 사실은 뭔가 그 약간 좀 음지 문화도 있잖아요. BJ 이런 것들이 BJ가 음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매스컴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니면 뭔가 컬트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같이 파헤치는 네. 그런 게 저는 좋아요. 컬트 네. 너무 재밌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인땡땡도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 그 인땡땡이라는 곳이 굉장히 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체리장으로 나오셨을 때 을 모셔왔을 때. 체리장님을 모셔왔을 네. 때 그 씬에서는 되게 다른 시도였을 거잖아요. 뭔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뭐 레지던시를 거치지 않거나 어떠한 기관들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뭔가 혁명적이었죠. 유튜브라는 그때는. 어떠한 기존적으로 그런 현대 예술가들이 사용하지 않을 법한 어떠한 플랫폼을 이렇게 스핀 어라운드 해서 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때 당시에 뭔가 그 씬 안에서의 리셉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은 좀 혁신적이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한 것들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작가분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인터넷이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해볼까를 많이 고민하던 그 유구한 역사가 있고, 예, 그게 이제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저는 조금 운 좋게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 것들도 있었고 해서 이게 좀 운이 좋았던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걸 잘 집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잔퀴 형이랑 체리장 영상을 유튜브에 떠가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속았어요. 진짜 있는 BJ인 줄 알고. 그래서 와 정말 뭔가 엄청 무섭다. 아주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포인트 잘 집은 것 같고 그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모셔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체리장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아 체리장 너무 막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너무 이제 듣는 입장에서 감사한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가 나보다 체리장을 더 좋아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넘버원 팬이다. 그 왜 누가 아 저 귀칼 귀멸의 칼날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얘기하면 진짜 찐 귀칼 오덕이 등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씩씩 거리는 거 그쵸, 있잖아요. 증기를 뭔가 뿜으면서. 네가 네. 이거 뭘 알아 이러면서 근데 좀 그 묘하게 그 좀 약간 좀 왜곡된 애정일 수도 있는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 당시에 업계 사람들이 그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반응하셨지? 좋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좋게, 질문이 예.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What's the time? 그럼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시다. 그거는 또 그 회원분들한테만 맞습니다. 열려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엔젤 투자자들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연장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제가 프리미엄 뭔가 하고 싶어요. 프리미어. 무슨 얘기하고 싶으시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저도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SPNS